오빠 얘기. 예. 오빠한테 전화 왔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강혜경 씨가 들었다라는 네.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혜경 씨뿐만이 아니고 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었던 김 전 소장, 예. 김태열 소장, 지금 뭐 한겨레 21에 이제 나왔습니다.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전 김태열 씨 이제 전 소장 얘기를 좀 할 텐데 나도 들었다라고 했어요.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만이 듣고 명태균 씨는 뭐 그런 일 없다라고 했는데 들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신빙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수의 증언이 나오기 그렇죠. 시작했다라는 것은 강혜경 씨의 증언이 더 이제 진실에 부합한다라는 힘을 얻는 그런 논거들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뉴스타파에서 그 미래한국연구소 보고서 관련돼서 신용환 전 국민의힘 캠프에 계셨던 네네. 그 실장님의 폭로가 또 이어졌거든요. 그것도 그 보고서가 강혜경 씨가 만든 보고서랑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대선 전에 지금 캠프에서 활용됐다라는 게 지난 주말에 보도로 다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다 종합해 보면 강혜경 씨는 숨지 않고 내부자로서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증인의 위증의 벌을 받을 거를 선서하고 다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혜경 씨를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명태균 씨, 그 명태균 씨와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정치인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어떠한 뭐 범죄 사실이나 정치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강혜경 씨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모든 정황들이나 복수의 증언들이 강혜경 씨의 증언에 전 힘을 훨씬 더 많이 실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네. 이 김건희 여사의 음성 녹취를 명태규 씨는 전가의 보도, 임금이 내리는 그 검이나 아니면 조선시대 마패가 있었죠. 네. 마패처럼 항상 휴대폰에 녹취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주요 공직자들, 창원시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그 다음에 출마자들 이런 사람한테 수시로 틀어줬다는 거 아니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김건희 여사 이렇게 편안하게 전하는 사람이야. 김건희 여사가 나의 청탁을 들어주는 사람. 이걸 수시로 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창원시 아주 고위 관계자가 명태균 씨가 어떤 공직도 없는데 사무실로 찾아와서 창원 산단이 어디서 개발되는지 구역이 어딘지 이런 걸 보고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몇 개월 전에 선정되기 몇 개월 전에.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강혜경 씨 그다음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뿐 아니라 다른 불특정 다수들이 저 녹취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줬으면은 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찾아서 경고까지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명태균 씨가 얼마나 대담합니까? 나는 그런 녹취를 틀어준 적이 없다. 들은 사람이 정말 구름같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명태균 씨의 그런 거짓 증언, 네. 그다음에 거짓말이 굉장히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음. 그런데도 창원지검 정유미 창원지검장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최측근은 아니지만 굉장히 친윤 검사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게시판에 나타나서 호위무사를 역할을 한 그런 친윤 검사가 창원지검장이다 보니까 네. 지난 9개월 동안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다가 이 그거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이 사건을 맡기고 예.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지금 명태균 씨의 그런 언론 플레이와 협박이 먹히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이렇게 대담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쯤 와서 명태균 씨의 진술도 두 갈래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한 인격체지만은 모든 말이 진실이 아니고 모든 말이 거짓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이걸 가려야 되는데 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의 관계 이걸 부각시키는 얘기들, 뭐 과거에 어떠한 일들을 해서 대통령이 탄핵이나 하야를 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 맥락은 저는 진실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자기 살려고 예. 권력자를 협박하고 있거든요. 아하. 이건 거짓이면은 명태균 씨가
감옥에 가도 진짜 뭐 몇 년을 살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명태균 씨 말이 거짓이라면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명태균에 대해서 고소고발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말은 전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아. 근데 또 한편으로 명태균 씨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네. 윤석열 부부는 협박해야 되는데 강혜경 씨는 또 탄핵을 시켜야 본인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거짓말이 뭐가 드러나냐면은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제 많은 미래한국연구소는 나랑 무관하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을 네. 긋습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연구소랑 나랑 엮으면은 오히려 본인이 고소고발하겠다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분의 말이 거짓으로 어디서 드러나냐면 인터뷰 나와가지고 강혜경 씨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미래한국연구소가 본인과 관계가 없는데 강혜경 이게 씨는 뭐예요?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10년째 일했거든요. 어. 명태균 씨 밑에서 실무를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또 강혜경 씨는 내 직원이라 그래요. 이 뭡니까? 앞뒤가 안 맞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이분은 대잔치. 윤석열 부부와 관련된 얘기는 진실일 가능성이 거의 100%. 그리고 강혜경 씨에 대해서 떠드는 얘기는 거짓말일 가능성 거의 100%. 이렇게 네. 나눠서 봐야 된다. 아.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혜경 씨의 주장, 증언이 신빙성이 높을 가능성, 뭐 이거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빙성 부분에서는 김 전 소장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그 조사를 보고 회의도 하고 그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앞뒤가 이게 앞뒤가 맞는 거죠 사실은. 아니 그리고 보고서가 아구가 내용이 맞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구가. 내용이 보고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강혜경 씨가 얘기했던 그건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돌이켜 보면 그때 대선 당시에 0.73% 포인트 차이가 났지만은 그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이준석 때문에 한 10% 이길 거 졌다. 이만큼 따라 붙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니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지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명태균 씨 조사가 많이 퍼져서 그 기준으로 보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 그리고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여당 패널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신용환 그 어. 실장의 네. 폭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 실장은 대선 때 핵심도 아니고 그냥 말단에서 하던 사람이니까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면서 또 이 사안을 축소 은폐하던데 메신저 공격 하나요? 메시정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민주당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요, 이제와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명태균의 보고서가 핵심부에서만 공유된 것도 아니고 그 논리대로 하자면은 전방위적으로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더 문제네. 그러면 선거에 영향 미친 게 훨씬 큰 겁니다. 그냥 그렇죠. 저희를 처벌해 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자꾸 거짓을 가지고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니까 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근데 진실은 하나거든요. 어. 진실은 힘이 세거든요. 저는 그 진실이 이제는 힘을 발휘할 시간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파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네. 대처하는 방법이 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는 방식 아닙니까? 예. 아니 지금 이제는 사우나도 없대요. 대통령실 증축하냐 사우나도 없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3억 네. 그 수익에 대해서도 아니다. 아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이제 거짓된 그러한 해명을 계속하고 있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가. 네. 아니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실이면 뭔가 공지를 하고 뭔가 해명을 할 때 팩트 위주로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증거가 안 나오면 무조건 거짓말이야. 잡아떼는 거죠. 아하. 그냥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우리가 쳐들어가서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우나 없다. 그 사이에 사우나를 철거했나요? 뭐 그럴 수도 하도 욕을 먹으니까 철거한 것 같기도 해. 아, 요런 의심도 들어요. 진짜. 아니 좀 철거한 것 같아. 직접 그러니까, 보기 전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때도 뭐 23억 수익 얻었다는 게 근 뭐 한 1년 동안 지금 언론에 그냥 도배가 됐는데 지금 와서 23억 수익은 난 게 아니다. 얼마야 그러면? 그러면 얼마 벌었다는 거야? 그럼 100억 벌었다는 거야? 33억인가? 아니 그러니까 너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아유. 본인들도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것 같아. 야. 그냥 일단 누가 물어보고 당황스러우면 일단 그냥 얘기해보고 네. 가 그냥 오늘만 사는 거야. 오늘 그냥 거짓말하고 내일은 내일 처리하자. 근데 보통 요런 태도를요, 그 법정에서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해요. 아니 사기꾼은 법정 나와서 하는 말도 사기야. 모든 게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체코에서 그래서 그러잖아. 진짜 체코에서 그래요, 그래서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예, 체코에서 사기꾼들이 그래요. 체코 딱 오자마자 사기꾼 부부 왔는데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본인들도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네.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버렸다. 이게 거짓으로 모든 걸 떼우려다 보니까 아주 습관적 부인, 모든 걸 그냥 잡아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국격이 땅에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국격이. 대통령실이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그리고 저는요, 네. 그거 하나만 첨언하면 예.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을
어떻게 대통령실의 이름을 달고 워딩이 나옵니까? 아니 대통령실이 김건희 변호인이에요? 그렇죠. 김건희 얘기면 김건희 변호사가 얘기를 하든지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럼 왜 대통령실 갔다가 23억은 거짓이다 이런 말을 대통령실 입장이 왜 냅니까? 아,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불쾌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지금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대응을 좀 세게 하는 것 같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난주 목요일에 여기 국민의힘 당사 앞에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한동훈 대표를 많이 비판하는데 물러나라고 한동훈. 윤석열 지키기에 나서달라라는 시그널, 네. 대통령실도 열심히 대응하겠다는 시그널 그런 목적이 하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뭐냐면은 어그로를 끄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게 본질의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많이 보도가 되게.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질은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이냐, 공천 장사가 맞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지금 노컷뉴스 보도 보면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미공표용 여론조사 선관위에 신고한 의뢰인이 경남 마산 지역 조폭 출신 황모 씨인 걸로 확인됐다.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 이건 또 뭔 조폭까지 얘기입니까? 이제 조폭까지 등장하는 겁니까? 자, 이 선관위에 이제 이 신고한 의뢰인이 이 황모 씨 지역 조폭인데, 근데 황 씨는 이 취재진한테 뭐라고 했냐면 문제 이 여론조사 자신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론조사 실시한 뭐 이 신고한 적도 없고 비용을 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분도 또 신고에 이용당하고 활용당한 건가요?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니, 아닌가? 주가 조작도 활용당하던데. 근데 진짜 이 중요한 건 황 씨의 말이 뭐 사실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관계 없다. 뭐 이름이 도용당했던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폭 출신이 나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황 씨가 여론조사에 의뢰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돈 안 냈다 그러면 누가 정말 그 비용을 댔는지 이거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문제죠. 그렇게 네, 치면 네. 누군가가 황모 씨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했다 그러면은 야, 이거 범죄가 이건 추가로 뭐. 더 나오는 거거든요. 예. 명의 도용을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이상 야, 이제 이거 왈가왈부할 수준을 넘어섰다. 네. 이제는 수사를 통해 가지고 강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언론에 취재하고 드러나면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잡아떼고 언제까지 이걸 악순환을 할 겁니까? 근데 지금 아까 우리 김주호 대변인 네. 말씀대로 검찰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 창원지검이.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네. 뭐 이제 국회가 이제는 뭐 상설특검이 됐든 뭐 아니면 개별특검법이 됐든지 간에 빠르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지. 이거 언제까지 사기꾼들한테 놀아납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황모 씨도 네.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본인이 실제로 가담했을 수도 있으니 네. 여기에 대한 진실을 이제 밝혀야 되고 그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점점 아하. 이제 밝혀야 될 내용들이 늘어나고 있다. 저 그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좀 창원지검 정유미 지검장의 그런 수사 미흡한 수사 행태 이거 사실은 묵히기라고 하죠. 지금 9개월 동안 묵힌 네, 거 아닙니까? 네, 네.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 좀 집중 파가지고 아. 정유미 창원지검장에 대해서 뭔가 좀 죄가 있으면은 특수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바로 예. 대응을 해야 된다. 예, 이건 고발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 법사위 국감을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서울중앙지검 수사 못한다고 할 땐 언제고 이걸 또 가져오라고 하지 그러냐, 창원지검 못 믿겠다 그러냐 이런 반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뭐 배당을 누가 해서 누가 수사하느냐 물론 뭐 검찰도 윤석열 라인이 있고 또 다른 검찰들이 있긴 있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저는 검찰이 예전의 검찰과는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권력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검찰이 일어나서 죽은 권력을 개처럼 물어뜯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권력 창출할 때 검사들이 어떤 선택권을 행사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권력을 물어뜯던 사냥개 네. 윤석열 사냥개가 그냥 권력 그 자체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라서 검찰과 현재 권력은 같은 동종입니다. 동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종. 이게 과거의 그 선례들을 가지고 지금의 검찰을 분석하는 게 안 네.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검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모든 민낯을 다 봤기 때문에 전 어느 관할 어느 검찰청에서 수사하느냐 네. 이제 그것도 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의미 없다. 아니, 창원은 정유미, 서울은 이창수, 뭐 민정수석 김주현 이 체제 하에서 검사들이 뭘 합니까? 안 된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네.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동안 검찰을 활용한 사유화한 정황들이 차고도 넘치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 정의로운 검사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글 쓴 거 말고는요 다들 고요해요. 다들 조용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검찰을 더 믿고 이 수사를 맡기겠느냐. 저는 공수처 부실하지만 그래도 공수처라도 수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촉구를 하고요. 네. 공수처도 못 믿으면 이건 결과적으로 특검을 통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최근에 생각이 용기 듭니다. 있는 검사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요? 김경목 검사라고. 어. 내가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한 거 가지고 왜 검찰총장이 뭐라 그러냐면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원석 검찰총장 사표 반려죠. 그래서 사표 반려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무혐의 처분했죠 김건희 여사. 용기가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그 용기 자체. 그 김경목 검사라는 용기인가? 분이 맨날 2%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는 글을 정유미 검사랑 똑같이 쓴 거야. 네. 근데 이제 이 김경목 검사가 항상 주장하는 게 네.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거부한다. 그거 아주 당당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 있는 그래서 사람이 그 뭐라 그럴까. 그런데 그렇게 정권에 반항적인 사람이 네. 김건희 여사는 출장 조사 가고 왜 나보고 출장 조사 한 거 갖고 뭐냐 그러면서 사표를 던졌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네. 솔루션은 뭐냐면은 지금 문제되는 검사들 있잖아요. 뭐 정유미 검사도 그렇고 뭐 이름 김경목 나오는 검사. 검사들 있잖아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탄핵을 해버려야 됩니다. 아. 탄핵을 해서 직무를 일단 정지를 시켜야 돼요. 전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좋은 그 생각입니다. 기간 동안에 저는 이 공천 개입 사건, 네. 명태균 씨 사건은 너무 덩어리가 크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돼요? 13가지 의혹 중에 하나로 봐서는 안 되고 이건 또 아. 따로 떼내서 전 살라미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 특검으로 네. 수사 인원도 보강을 하고 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강력한 특검, 야당 추천 특검, 네. 대형 초규모 대형 특검 네. 이걸 저는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제되는 검사들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고 음. 탄핵하고 고발하고 덮어준 것까지도 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초대형 특검으로 명태균 관련된 이 여론조사 관련된 이 사안 의혹들은 파헤쳐야 된다. 그래요.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이즈가 큽니다. 지금. 예.